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전화 넣어주고 계시죠? 자,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요. 또 더 챙기셔야 될 부분은 챙기면서 재무설계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키움에서 플래너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직업별, 연령대별, 상황별로 맞춤 상담 주시거든요.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1800-5881 방송 나가는 동안 연결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화는 연결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인사 나눠볼 텐데요. 키움에서 플래너의 천강국 지점장님 나오셨고요. 류지택 팀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시청자님이 또 저희를 찾아오셨을지 오늘 또 첫 번째 시청자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인사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지금 자영업자인데, 예. 장사가 점점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보험을 보고 줄일 거면 줄이고, 그러고 제가 보험 들어가 있는 게, 예. 혜택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예. 지금, 시청자님, 4인 가족인데 보험료가 3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계시네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금액 대비 지금 보장이 잘 돼 있는지도 궁금하시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기 어렵다고 하니까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약간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지점장님께 여쭤볼게. 어마어마하게 또 물론 소득이 되시니까 이 정도 규모의 가입을 하셨겠습니다만 280만 원이면 상당하거든요. 진단부터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시청자분께 좀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 건강하신가요? 지금은? 네, 저는 건강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음성에서 느껴집니다. 아주 그러게요, 밝으신 예. 그러신 느낌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예. 혹시 저 국민연금도 지금 납부하고 계신가요?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한 달에 얼마 정도쯤 내고 계신지 국민연금은? 지금 한 14만, 15만 원 정도. 네, 그러시군요. 혹시 납입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40 중반이니까 처음 할 때부터 계속이어가지고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한 15년 이상은 지금 납입을 하셨나요? 네, 그 정도 이상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현재 가입하신 상품들 좀 이렇게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조금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장성 보험료로 아무래도 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내고 계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이제 170만 원 내고 계신데 소득 대비해서 24%가 넘는 비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170만 원 정도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월 소득이 2천만 원 정도 수준에 맞는 보험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내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좀 보장성 보험료의 구성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구성상의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들도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특히 삼성생명 상품들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이 중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가입하신 패턴 자체가 연금 전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 그 보장 목적보다는 저축 목적에 좀 초점을 맞춘 이런 형태로 가입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그 보험료 중에 일반적으로 사망 보장과 특약 보장을 포함한 위험 보험료가 빠지게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설계사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빠지게 되고요. 나머지 남는 금액만 펀드로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기판에서 차하고 포 떼고 졸만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저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거둘 수 있는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 비용들 다 빼고 이제 남는 금액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같은 금액을 내는 변액 유니버셜 상품하고 비교할 때 절대로 변액 유니버셜만큼 많은 금액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확실히 저축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보장 위주로 구성된 상품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노후나 여러 가지 나중에 목돈을 만드시고자 연금 전환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 상품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보장성 보험도 우리 시청자님의 혜택이 맞느냐, 잘 들어갔느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어긋난 부분들이 보여서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고쳐갈 거고요. 자녀분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대학교 갔을 때 교육 자금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더 성장했을 때 나아가 뭐 결혼 자금이나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이것도 어떻게 좀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녀 교육 자금하고 또 결혼 자금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은 사실은 앞으로 준비하셔야 될 생애 목적 자금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참고로 2012년도에 열렸던 미래와 금융 포럼이라는 그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65.4%가 노후 준비 못한 이유를 바로 자녀 교육 자금하고 결혼 자금 준비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65.4%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기껏해야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유죠. 예. 노후 준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보더라도 미국은 그 대학 학자금부터 자녀가 준비해야 된다. 부모가 준비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도 결혼 자금부터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팽배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대학 학자금과 또 자녀 결혼 자금까지 전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사회적인 통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네네. 정말 슬픈 거는 결혼한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설문조사로 지금 우리 부모가 내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어했다라는 설문조사에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65%예요. 별로 느끼진 않는 거네요. 예, 결국 부모는 열심히 자식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은 부모님이 나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죠. 초점을 확실하게 노후 준비 쪽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도 자녀들의 결혼 자금까지 준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두 분의 노후 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녀분들도 현재 납입하신 보험료의 재조정을 통해서 네. 얼마든지 필요한 자금들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딱히 아예 뭐 결혼 자금 준비하시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너무 많았던 그 과대했던 보험료를 조정한다면 사실 여유 자금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결혼 자금까지 또 모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부분, 그러니까 시청자님과 또 부인 되시는 분의 보장성 보험을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자, 팀장님, 어디서부터 저희가 좀 손을 대야 될지 좀 볼게요. 네네. 네. 네,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변형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25만 원 이상 금액으로 세 분한테 이제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혹시 그 목적이 따로 있으신가요? 유니버셜 종신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실 때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빼서 학자금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 이었습니다. 네. 혹시 저축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혹시 목표 수익률은 얼마 정도로 혹시 생각하셨던 건가요? 한 6에서 한 8% 정도. 네. 현재 혹시 환급률은 변형 유니버셜 종신에 대한 환급률은 몇 %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보니까는 한 70%도 있고 뭐 80%도 있고 그렇습니다. 7에서 한 80% 정도. 네네. 예. 그리고 동부화재 100세 건강보험 있으신데 혹시 네. 운전자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 수입 대비해서 이 가정 같은 경우는 700만 원 대비해서요. 보장성 보험료만 지금 170만 원 정도, 소득 대비 24% 정도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10% 미만 정도가 적정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14% 이상의 초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 이제 향후에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변형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투자 금액의 50% 이상이요. 분명히 채권형 이상으로 채권형에 50% 이상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또한 사망보장에 대한 위험 보험료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축의 개념으로 가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변액에 투자되는 저축성 상품을 알고 계신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30만 원이 훌쩍 넘게 다달이 넣고 계셨는데 저축을 위해서 또 들어가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지만 약간 잘못된 상품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교보생명 종신보험 교보생명 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하고요. 운전자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지를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10만 원 정도에서
통원 의료비 25만 원 한도와 3대 진단비,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합쳐서 보완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낸다면 총 보험료 29만 원 정도고요. 기존 보험료 83만 원에서 54만 원 정도의 투자 여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금을 가지고 본인의 노후 자금이나 이런 쪽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진단금이나 어떤 정말 필요한 그 보장들은 더 챙겨가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시청자님 지금 보장성에 80만 원이 넘게 내시던 거를 50만 원 정도를 줄여서요. 한 20만 원대 후반이면 충분히 여러 가지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하시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준비들 돈 들어갈 때 많은데 50만 원이 한 달이면 1년이면 또 이게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쌓여가시면서 저축 가능하실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인분, 우리 시청자님 부인 되시는 분은 또 어떻게 조정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부인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암 기왕력자시고요. 예, 일단 기존 보장 내용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약 20만 원 정도로 뭐 적절한 보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현재도 가입 가능하신 암보험이 있는데 LIG 손해보험에 암을 이겨낸 당신을 위한 암보험이라고요. 만약 전에 암에 진단 받으셨던 분들께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가입을 하신 상품이고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진단 후 2년 안에 특별한 추가 치료가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 부인분은 그대로 약간 보장을 좀 유지하시는 쪽으로 답을 주시는 거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암보험을 더 추가하시면 좋은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지금 뭐 관리 잘 되시고 계시니까 문제는 없겠다라고 안내를 주십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보장 설계에 관한 부분들도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보다 자세하게 좀 봐드릴게요. 자, 우리 자녀분들 상품도 봐야 되는데 금액이 낮지가 않아요. 18세, 17세 자녀 각각 48만 원, 18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지점장님. 이것도 약간 이제 세다라는 느낌이 오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분들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네. 그 첫째 자녀분 지금 퍼펙트 종합보험에 통합보험에 실비가 지금 들어가 있으신가요? 예, 이거는 실비 때문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시고 그 이제 둘째 자녀분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통합 유니버설 종신보험 이게 이제 실비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자녀분이 그 플래티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보험료가 상당히 좀 높게 돼 있는데 30만 원이 넘죠. 예, 혹시 이건 주계약이 얼마로 돼 있나요? 사망보험금. 계약만 31만 5천 원이고요. 사망보험금.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얼마로? 1억 돼 있습니다. 1억. 1억짜리인가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과도한 보험료 지금 내고 계시고 두 자녀분 보험료만 합산했을 때도 66만 원 정도거든요. 일반적으로 700만 원 소득인 가정의 적정 보험료가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자녀 아이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보험료가 그 정도니까 이 가정 전체 보험료를 그 정도 금액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녀분들은 실손보험하고 꼭 필요한 진단금까지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1인당 10만 원 미만으로 충분히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사망보험금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죠. 사망보험금을 지금 구성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전환이라든가 중도 인출 등 그 저축 목적으로 보험료를 좀 높여놓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산해서 따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보장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자녀분들 종신보험은 모두 해지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그 암에 대한 가족력이 지금 있으시거든요. 엄마께서 대장암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CI 종신보험보다는 그러니까 CI 종신보험은 중대한 암일 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90% 이상의 암일 때에도 해당이 되지만 향후 시간이 갈수록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CI보단 GI 보험, 일반적인 질병일 때에도 진단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이 모두가 다 생명보험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도 손해보험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다른 부분은 똑같지만 통원비에서 최대 하루 5만 원
식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손해보험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연령대 자녀분들이라면 한 자녀당 10만 원 미만이어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뭐 저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들 신경 써주셨는데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의 저축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 본인에서 보장성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또 자녀분들 상황에서도 상당 부분의 그 보험 그 비중 자체가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저축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어떻게 지금 뭐 부인 이름으로 100만 원이 넘게 연금 납입이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가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 부인 이름으로 총 105만 원 지금 연금 내고 계신데 이 상품은 조금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교보연금보험 30만 원과 또 삼성변액연금 50만 원. 이 상품은 현재 금액에서 50%로 감액을 좀 하시고요. 줄여서 각각 15만 원하고 25만 원 줄이게 되면 15만 원, 25만 원 줄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금액은 남아있는 자녀 납입 기간 동안은 그 다음 달부터 월 정기 추가 납입으로 내시면 실제 똑같은 보험료를 내시게 되지만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네. 또한 지금 현재 남편분 명의로는 개인연금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국민연금 납입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14만 원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필요한 금액에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밖에 안 되니까 남편분 명의로도 반드시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되 그 자영업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상품이 시중에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로기간이 언제까지 근로할지 모르는 이런 분들 그리고 매달 버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맞춤형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을 준비하시면 좋겠고 우리 자녀분들은 현재 66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 미만으로 줄이게 되면 한 40만 원 가까이 자금이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각각 20만 원 정도씩 펀드 또는 변액 유니버셜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필요로 하신 결혼 자금도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로 여유 자금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부분을 낮추니까 자연스럽게 현금 유동성이 생기네요.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자금들을 계획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워낙 또 다양한 상품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자세하게 따로 연락을 드려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시청자님 만나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고민들을 해결을 해봤네요. 다음은 어떤 사연이실지 바로 또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하고 200일이 된 아기가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가입한 메리츠화재 통합보험만 7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저는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보험과 현대해상 실비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태아보험으로 현대해상에 6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요. 월소득은 외벌이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제가 전업주부로 저희가 가입한 보장에 대해 점검을 받고 싶고요. 자녀 학자금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사연을 만나봤는데 지금 정보 주신 그 상품들 내역을 보니까요. 상당히 심플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는 아니세요. 자, 지금 외벌이시다 말씀 주셨고요. 한 달 소득까지도 뭐 350만 원 정도 평균치를 주셨는데 보험 가입이률 상태 대비했을 때 뭐 그렇게 과다한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그 가정하고 조금 다른데 네. 현재 보험료 26만 7,800원 내고 계시고 소득이 350인 걸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보장성 보험료의 구성비가 그 필요한 금액보다 약간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한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부족한 보장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보장에 있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가장이신 이제 분의 지금 사망보험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적정 사망보험금 한 2억 원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가족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3대 질환에 대한 보장금도 다소 부족하니까 좀 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아내분은 CI 종신보험을 주 보험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이 상품은 그 어떤 상품의 효용 가치를 좀 고려해서 3대 진단금과 또 질병 후유 장애를 보장해주는 형태의 상품이나 또는 GI 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녀분의 경우에는 보장 잘 돼 있지만 보험료
약간 좀 높게 되어 있으니까 네네. 보험료를 좀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재구성을 하면 대체적인 평균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소득 대비 적정 수준. 지금 뭐 저렴하게 들어가신 건 사실 뭐 잘 하신 일인데 너무 많으셔서 이제 부담되시는 것보단 난데 가장의 사망 보장이라든가 몇 가지 조금 부족하다 판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부분부터 역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월 수입 350만 원 대비해서요. 10% 안쪽으로 보장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으니까 가장의 사망 보장도 같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 보장은 결혼하시기 전에 드신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잘 들으셨고 3대 진단비도 골고루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네, 사망보험금 2억 원은 정기보험으로 5만 원대 정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질병 후유 장애와 3대 진단비에 대한 보장을 5만 원 정도로 추가하시면 적절한 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플러스는 되실 수 있는데 부족했었던 사망 보장이나 더 통합적인 부분들에 대한 커버가 가능하겠다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약간 저희가 더 짚어드릴 부분은 남편분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보장을 튼튼하게 준비를 하셔야겠다. 저희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따로 약간 언지를 주셨던 게 어떤 뭐 건강적인 부분에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어떤 성인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언지를 주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보장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저희가 소개를 드릴 수 있을지 말씀 이어갈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를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 심경색 진단비는 전체 담보 중에 약 9%에서 17%의 보장만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나마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뇌졸중 진단비는 63%의 보장 범위를 담보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질병 후유 장애에 관련된 건데 3천만 원 담보 기준으로 질병 후유 장애에 관련된 예시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고 연령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들도 많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청력의 문제, 치아의 결손, 약간의 디스크 등도 해당이 되면서요. 남편분처럼 향후에 혹시라도 당뇨를 진단받은 후 혈액 투석 시에는 75%의 장애율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이 좀 확실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인의 보장안을 좀 살펴본다면 현재 보험료를 14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요. 보장 부분에 대한 그 담보 내용은 남편이 갖고 계신 7만 원 보험보다 훨씬 더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중대한 질병 외에는 그 CI 진단 빼고는 3대 진단비가 전혀 없고요. 운전자 보험 또한 현재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장에서는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해지를 하시고요. 현대해상 퍼펙트 보험에서 자잘한 보장 특약하고 적립금을 조정하셔서 3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질병 후유 장애와 3대 진단비를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을 통해서 8만 원 정도로 보장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일단 하나는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시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부족한 것들 조금 더 채워서 그렇게 된다면 11만 원, 10만 원 좀 넘어가는 수준에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녀분은 이제 태아 보험으로 들어가셔서 한 6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 주실 게 없을까요? 네, 뭐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 또 3대 진단금 포함되어 있고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하시는 게 좋지만 적립보험료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줄이시게 되면 5만 원까지 낮출 수 있겠어요. 아, 이 정도로 하시면 그 보험료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출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걸 또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실 거예요. 특별하게 뭐 권유하시는 부분에 어떤 상품 이런 구성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자녀 교육 자금은 3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육보험이고 또 어린이 펀드 그리고 어린이 변형 유니버설 이 3가지인데 교육보험은 교육비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공시율 상품이기 때문에 요즘엔 잘 추천하지 않고요. 또 어린이 펀드는 중기 목적 자금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필요한 대학 학자금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아직 이제 1살이니까 어린이 변형 유니버설이라는 장기 목적 자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이 상품은 지금 그 몇 가지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 우선은 유니버설 방식이기 때문에 입출 금액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다른 변액 상품과 달리 나중에 성인이 되게 되면 처음에 피보험자를 엄마 또는 이제 아빠, 부모에서 자녀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납입 기간 중에 혹시 부모가 사망을 하더라도 최초 약정한 금액을 자동 배분해서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것. 또 주계약의 재상해나 수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되시면 비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평생도록 운용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한 비과세 통장,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로 교육비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많네요. 많은 부모님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번호 1800-588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공부했네요. 감사합니다.